제 눈길을 끄는 것 중에는 화성 탐사 로봇에 관한 시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가장 뭐랄까 유명했기 때문에 쓰신 건지 어떤 기사를 보고 한번 이제 꽂혔던 거죠. 그 두 로버한테 종료라는 어떤 기능을 탑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계속 어떤 그 업무를 수행했던 거죠. 뭐 인간이 사실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채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가는 종료당하게 되는 그런 좀 시련적인 끝과도 되게 겹쳐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 화이트홀 얘기도 하셨잖아요. 왜 굳이 화이트홀인가? 예를 들어서 왜 UFO나 외계인이나 그렇죠. 에테르는 왜 네. 아닌가? 왜 화이트홀인가가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심채경의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집의 제목만 보고 제가 당연히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집, 이 시집을 쓰신 주인공 하재현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를 쓰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를 공부하고 있는 하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감성인데 코너 네, 이름이 이 섭외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네, 사실 잘 모르면서 이렇게 우주적이라는 제목을 쓴 것에 대한 이런 과보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천문학자이신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좀 기대되기도 했고, 네, 새로운 즐거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랑 일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과학도 일상이랑 유리돼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상이라는 게 결국에 그 안에 다 과학이 있고 아마 시를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과 시와 과학과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집의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목이 우주적인 안녕이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셨는데 내게와 어두워진 빛들에게입니다. 사실 둘 다 사지 않을 수 없는 일단 책 제목부터 과학자를 매료시키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제목 어떻게 붙이게 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적인 안녕이라는 시집을 이제 이렇게 묶으면서는 뭐 거기에 이제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만 삶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만남, 헤어짐, 또 사라짐, 그리고 그 안에서 맺는 어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제일 싫텐데 그걸 조금 더 확장된 이렇게 좀 넓은 렌즈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게와 어두워진 빛들에게는 저는 이제 대상이 이제 지니고 있는 어떤 고유한 빛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저와의 만남 속에서 좀 굴절되거나 원래 지녔던 빛을 좀 잃게 되었던 어떤 순간들을 좀 저 나름대로 좀 기억하고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건 어쩌면 제 편견이나 이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짐 혹은 어두워짐에 대해서 좀 똑바로 바라보자 그리고 한번 기억해보자 그리고 기록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내게와 어두워진 빛들에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이 책 안에서 그런 우주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계셔서 저는 반갑게 즐거워하면서 사실 읽었습니다. 이 시집을 보면 제가 재밌었던 게 앞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가 양양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뒤에 양양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제목의 이 시를 또 쓰시는데
연장은 또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양양 1, 음. 양양 2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독자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시점에 다시 양양이라는 시가 등장하거든요. 내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서 앞에 분명히 있었는데 왜 양양이 여기 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양양이라는 장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네, 자주 가셔서. 가고 이제 여름에도 가고 이제 겨울에도 가는데 내가 이제 갔던 예전의 경험이나 기억에 더해져가지고 그 다음 양양에 갔을 때의 또 기억과 경험, 뭐 거기서 겪었던 어떤 것들이 좀 더해져서 약간 제 기억에 좀 지층이 두꺼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아까 이제 한번 내가 읽었었나? 약간 네, 이렇게 맞아요. 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장소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다시 또 새롭게 가는 듯한 느낌도 드리고 싶었고 사실 그 제가 양양이라는 곳은 사건을 겪었을 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겪은 후에 그 양양을 가서 이제 그 사건을 좀 시로 쓰게 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 사건은 좀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좀 잊고 있을 법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죽음의 기억이라는 게 갑자기 좀 튀어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사실 출몰하게 되는 이런 느낌을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굳이 이제 양양 1, 양양 2, 양양 3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렇게 반복적인 느낌으로 번호 없이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띄엄띄엄 배치하신 것도 그런 맞아요. 이유시군요. 네. 양양에 마치 시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독자들도 다시 네.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는 느낌을 주려고 하신 거군요. 확실히 자주 가는 곳은 특별한 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기억이 섞여서 네. 몇 번째 갔을 때였더라, 네. 뭐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네.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읽었는데 읽었나 이런 네. 생각을 저도 하기도 하고 그건 굉장히 시 한 편이 주는 그 한 편 한 편이 주는 재미가 아니라 시집으로 묶였을 때만 겪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독자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시 바깥에 있는 어떤 시가 아닌 것으로 시를 쓰고 계시는 작품, 이건 정말 그 일종의 행위예술이잖아요. 독자가 읽음으로써 완성되는 행위예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 보면 제가 뭐 양양은 양양이지만 그 외에 다른 시들은 특히 제목이 된 시도 그렇고 또 뭐 블랙홀이라든지 뭐 화성, 뭐 토성의 고리 이런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플라즈마, 뭐 화이트홀 이런 과학적인 용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과학 용어나 이런 것들을 뭐 일부러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하셔서 과학 그때 배웠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아주 철저한 문과형 인간이고 내 과학 지식이 굉장히 아주 얕고 좁고 근데 굉장히,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에서 느껴지는 그렇네요. 그 느낌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죠. 그래서 네네. 과학 기사들을 이제 찾아보고요. 우선은 먼저 어떤 일부러 과학 기사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넘기다가 과학이 나오면 유독 눈이 가는 편이세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용어들을 딱 듣거나 어디서 발견했을 때 일단 그것과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박사님이 책에 처음 접하신 과학책이 뉴턴이라고 쓰셨던데요. 저 최근에는 이제 소립자라는 단어를 시에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소립자 특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하이라이트 모아놓은 네,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실린 또 과보로를 또 이제 구입해서 좀 기사를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아는 바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찾아보고요. 소립자라는 시는 왜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소립자라는 그 말이 좀 좋았기도 하고 그 단어들을 용어가 발견되기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용어가 어떤 정립되기까지 어떤
무수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찾아보시나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아주 소략하지만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이제 찾아보다 보면 그 과정들이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밌잖아요. 네, 또 거기에는 이제 과학자들의 무수한 어떤 그것을 찾기까지 그 용어나 네, 개념을 이제 정립시키기까지의 맞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좀 새로운 상상력을 좀 얻기도 하는데 사실 그 뭐 소립자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공부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양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네. 일단 어떤 그런 촉매로서 좀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래 일단 4시에 들어왔으니까 너에게도 자유를 줄게. 와. 그래서 너는 소립자는 이제 그 개념이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영역이 있겠죠. 과학적 영역이 있겠지만 넌 4시에서는 너에게 또 다른 소립자로서의 존재를 줄게. 이렇게 좀 한번 자유를 좀 주려고. 그래야 좀 저도 그 과학에 그걸 그렇죠. 모르는 부분을 네, 저도 왜냐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맞아요.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용어를 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시라는 것은 어떤 단어, 어떤 사건에 이쪽 면도 보고 저쪽 면도 보고 뭐 뒤집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과학의 용어를 그대로 쓸 수는 당연히 없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학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가볍게 쓰시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어요. 아마 뭔가 연구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의 몸속에는. 연구자로서보다 좀 어린아이의 느낌? 아, 네. 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서 항상 가서 직접 만져보고 네. 막 그 뒷면도 막 보고 그렇죠. 어쩔 때는 전혀 타는 물건이 아닌데 막 타보고 네, 이제 그러다 혼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부서뜨리기도 맞아요. 하고 어쨌건 그것이 그런 쓸모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그것과 작용을 이제 하는 호기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시적인 대상들을 한번 탐색하고 한번 만나보고 그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탐구하는 자세로 한번 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탐구하신 것 중에 좀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것 중에는 화성 탐사 로봇에 관한 시가 있는데요. 스피릿 오퍼튜니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쓰셨잖아요. 네. 이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가장 뭐랄까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 활발할 때 쓰신 건지 아니면 사실 이제 스피릿 오퍼튜니티는 지금 조금 지났거든요.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네. 큐리어시티, 퍼서비어런스 이런 그 차차세대 로버들이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쌍둥이 2대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갔던 그것에 집중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저도 사실 뭐 활발하게 이제 뭐 그걸 시작했다든가 이럴 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좀 시차가 있더라고요. 좀 그 후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고 한번 이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우선 이름이 좀 인상적이어서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이제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그 어떤 소녀의 편지 원래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입양 간 소녀라고 봤어요. 근데 예전에 가족이 없을 때 밤하늘에 이제 별들을 보거나 했을 때는 그냥 고독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스피릿과 어떤 영혼, 마음, 오퍼튜니티라는 것을 느껴 이제 이런 내용이고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화성에 간 이후에 어떤 과정들도 좀 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통신이 이제 스피릿이 두절되기도 했는데 끝없는 재부팅 끝에 사실 에러가 난 메모리 에러를 극복했다. 이런 과정도 좀 재밌게 느껴졌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사실 쌍둥이 로봇인데 서로 약간 다르게 어쨌건 종료되는 그런 과정도 좀 인상 깊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퍼튜니티는 이제 모래 언덕에 빠져버린다.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모래 언덕에 이제 빠지거나 이제 망가지거나 이런 장면도 약간 인간의 삶이 우리 어딘가 다 고장난 채로 고장이 났지만 아직은 중단되지 않는 삶을 고장난 채로 좀 굴려가고 있거나 그 속에서 뭔가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되게 겹쳐지는 측면도
있었고, 근데 그 두 로버한테 원래 뭐 기대한 거 뭐 3개월 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굉장히 오래. 네, 종료라는 어떤 기능을 탑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료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계속 어떤 그 업무를 수행했던 거죠. 네, 예상보다 훨씬 네, 더 네. 오래. 그러다 이제 또 이제 느닷없는 어떤 결국 종료를 맞게 되면서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음,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인간이 사실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채로 죽음이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뭔가 묵묵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가는 종료 당하게 되는 그런 좀 필연적인 끝과도 되게 겹쳐지는 느낌도 있고 좀 여러모로 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저한테 좀 매력적인 소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화이트홀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화이트홀이라는 거는 블랙홀은 우리가 있는 걸 알아요. 블랙홀은 별이거든요. 화이트홀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블랙홀이 있으니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들이 어디론가는 배출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공간을 상상하는 건데, 그리고 또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것에 그 존재 자체에 좀 감정이입을 해보신 것 같아요. 이 화이트홀이라는 거, 또 이게 글쓰기라는 거, 이거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화이트홀에 대해 쓴 이제 산문집에 쓰면서 좀 이게 나에게는 좀 시쓰기가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썼던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시쓰기가 당신한테는 무슨 의미냐 아니면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나에게 시쓰기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말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그렇죠. 그때그때 네, 다를 수도 그때그때 있고. 달라지기도 하고 고정할 수 없는 어떤 움직이는 과정 같은 것이기도 한데, 그거를 그래도 어떤 한 문장 뭐 이렇게 좀 정의 내려 주세요 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질문 많이 네, 받으셨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게 좀 이 세계가 대체로는 좀 명확한 것을 요구하는 편이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좀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답이 없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좀 가시적인 답을 낼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 가치가 좀 높이 평가되는 편인데, 이제 화이트홀은 그런 면에서 좀 저한테는 재밌었던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가정된 어떤 존재, 그런 지점이 좀 흥미롭다고 느낀 게 좀 결국은 어떤 저한테 시쓰기는 이제 어떤 의문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이제 과학도 사실은 좀 그럴 텐데 이제 끊임없이 의문을 좀 던지면서 해답을 좀 찾아가는 게 이제 과학의 어떤 일이라면, 인간이라는 불가해함에 대해서 또 우주라는 불가해함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딪히며 느끼는 좀 무력함도 있을 것이고, 뭐 절망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결국은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해나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행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채로 해나가는 이제 사랑이라는 행위들이 또 갖는 아름다움이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이 저의 시쓰기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쓰는 이제 과정이 저한테는 중요한데, 아까 화이트홀이 이렇게 블랙홀과 좀 반대 개념인 반대 개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쓰면서, 근데 시를 쓰기에 이전과는 좀 다른 감각과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좀 새로운 시공간 같은 그런 좀 통로, 다른 와 빵으로 나왔을 때 다른 출구 곳인 같은 거죠. 뭔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를 쓰면서 겪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화이트홀이라는 그 가상의 공간성이랄지 뭐 시쓰기의 과정과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는 이제 썼죠. 왜
굳이 화이트홀인가? 예를 들어서 왜 UFO나 네, 외계인이나 그렇죠. 에테르는 왜 네. 아닌가? 왜 아. 화이트홀인가가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이 됐어요. 지금 짠 하고 네. 나와서 다른 네. 차원으로 도착하는 어떤 수많은 인풋들이 있었는데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한 다음에 시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시를 쓰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설득되네요. 제가 드린 말씀보다 훨씬 명쾌하게 예, 말씀을 해주셔서 잘 어울린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제가 시에서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행성의 고리라는 시가 있어요. 네. 저는 행성과학자여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행성의 고리에 보면 나의 삶 이전에 결정된 내 인생의 장면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행성의 고리와 어떻게 연결됐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나의 삶 이전에 결정된 내 인생의 장면들.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사주팔자 MBTI 혈액형 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유성도 어쩌면 저한테 이제 별의 죽음이 아닐까? 유성 하나가 죽음 하나라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나는 유성이라고 말하는데 넌 자꾸 유성우라고 하고 그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성우라는 유성우는 거는 좀 집단적인 여러 개가 거잖아요. 떨어지는 네. 건데 안 되는데 아. 그러면 네. 그게 유성우가 이렇게 슬프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네.